네, 안녕하세요. 요즘 암호화폐 시장에 희귀 쌍곡선이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오르는 코인들도 있고, 또 이더리움처럼 그렇게 못 오르는 것도 있고, 파이는 계속 지금 거래량도 늘어나고 하루에 한 50만 불 정도 거래가 되면서, 음, 5, 6억 정도 거래가 되면서 1파이가 80불 넘어섰네요. 조금 전에 보니까. 한국 원화로는 11만 5천 원까지 갔다가 11만 2천 원. 아무튼 요 근처 70, 80 이렇게 돼서 움직이는데 이게 왜 이렇게 움직이느냐? 제가 IOU 가격이 전혀 의미가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참 그냥 생각해 보면 IOU 나는 너한테 빚지고 있어. 이 OW가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지. 이게 참 차용증이구나. 이제 BTCC 거래소 그거 하면서 알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나름대로 그들의 세계에서 미래의 파이코인의 가격을 현재로 할인해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닝팀 그래도 언도 그게 우리가 돈 벌다, 어닝 더 머니, 돈 벌다는 버는 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보다는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어닝 팀이라는 생각해 보면 아유 참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어닝 팀뭐 이렇게 IOU 그런 거 별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어가 뜻글자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제 80불, 11만 2천 불 이렇게 가는데 음, 이게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바보냐 아니라는 거죠. 어떤 미래 가치를 현재 할인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막 밑으로 그냥 막 순식간에 이제 집어 던지는 사람들은 낙가마든지 이게 자꾸 올라가면 아, 지금 싸게 사는 게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던지는 사람들도 있겠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아주 밑에 바닥이라 그래봐야 한 한국 돈으로 한 6만 원, 그리고 70불 선에 안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00불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보여요. 차트로 볼 때는 저는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트에 거기에 100% 신뢰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차트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파이코인 6,800만 개 갖고 하는 게임인데 작은 게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이더리움 보유자들이 울고 있다. 비트코인은 오르는데 이더리움은 안 오르는 이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 한 7% 상승했는데 이더리움은 좀 내렸다 이거죠. 이게 왜 이러느냐? 말씀드렸지만 0 to 1, 0에서 1 사이에 존재하는 숫자의 개수랑 1부터 무한대 사이에 존재하는 숫자의 개수랑은 같아요. 처음엔 이 소리 듣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게 고등학교 수학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이거 증명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몇 번을 봤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0하고 1하고 존재하는 0하고 1 사이에 존재하는 숫자의 개수와 1하고 무한대 사이에 존재하는 숫자의 개수가 같구나.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경제 정책이나 국방 정책의 커튼 뒤의 남자 반지의 제왕 팔란티어라는 것은 반지의 제왕을 보면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현재 입장에서 보는 거거든요. 미래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지도 않고 과거가 정해져 있다라고도 보지 않아요. 현재의 입장에서 과거와 미래를 보는 게 이제 간달프가 보는 팔란티어죠. 그거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비트코인은 0에서 1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더리움은 1에서 n을 가는 수많은 레드오션 중에 있는 거죠. 0부터 1은 완전히 블루오션이고 1부터 n은 레드오션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피터 힐은 0부터 1 가는 게임만 해라. 1부터 n 가는 게임은 안 되면 팔아버려라. 그거죠. 파이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지금 1부터 n 가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전혀 비트코인과는 서 있는 위치가 달라요. 근데 이더리움이 지금 이런 거죠. 제가 한번 한 1년 전에 이런 거 올린 적 있어요. 복수 통화 시대의 해결책 파이코인. 그때 1년 전에 이더리움 1800, 지금 3000불 3500불 되지만 지금 이렇게
넘어서 간다. 1869불. 이더리움 가격 넘어서 간다. 넘어서 가요. 왜 넘어서 가냐? 이걸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한국을 지정을 했어요. 뭐 조작국까지는 안 가는데 이게 미국에서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지금 달러를 좀 약세화시켜야 된다. 제가 계속 미국은 세계의 대장 노릇도 해야 되지만 대장 노릇을 하려니 너무나 등이 휘청하는 거예요.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에 시달리는 게 미국이에요. 왜 그러느냐? 환율 관찰 대상국들이. 이 기준이 뭐냐면 150억 달러 이상의 미국을 상대로 돈 버는 나라들. 그 다음에 자기 나라 국내 총생산의 3%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국. 그 다음에 그리고 달러를 계속 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계속 사서 모으고 그 금액이 GDP의 2%인 경우. 근데 한국은 요 두 개. 대민 150억 달러 이상의 무역 흑자, 그다음에 한국 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한국이 경상수지 흑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맨날 빚내고 살다가 이제 1980년도 들어서 뭐 당군 이래의 최대 호황이라고 하는 그때 3조 효과 시절에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 그 초기 때 막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했죠? 외평채를 외국한 평형 채권을 발행해서 외평채를 해가지고 그걸 따로 관리했죠. 안 그러면 막 집값 오르고 땅값 오르고 막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물가 그때는 왜 전두환 대통령 때 물가 때려잡기 이래갖고 이 외평채로 달러로 벌은 돈을 다 흡수를 했죠. 외평채로. 근데 외평채는 한국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이거랑 파이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저기 비트코인이랑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밴드 파이낸싱과 이제 미국의 문제라고 하는데 밴드 파이낸싱이 뭐냐면 가령 미국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내서 미국한테 뭘 팔아서 무역수지 흑자를 낸 다음에 무역수지 흑자를 냈으면 그게 자기네 나라에서 뭐를 해야 되는데 미국 채권이나 미국 주식이나 미국 부동산을 사버리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왜 저 김영삼 대통령 초기에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세계관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나라 말아먹었잖아요. 말아먹고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원화가 막 1,000원에서 3,000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면서 구조조정이 확 됐잖아요. 미국은 2008년도에 전 세계를 상대로 사고를 크게 쳤잖아요. 그러면 미국 달러도 1,000달러 하던 게 막 500달러, 300달러로 낮아져야 되는데 이게 더 올라버린 거예요. 구조조정을 못하는 거예요. 구조조정을 왜 못하느냐? 미국을 상대로 돈 버는 나라들이 달러를 더 사. 이 왼수들이. 그래서 그거를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을 하는데 이거는 또 그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걸 해결하는 걸 밴드 파이낸싱이라고 그러거든요. 돈을 빌려준 다음에 우리 거 더 사.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벌은 다음에 미국에다가 돈을 빌려준 다음에 우리 지금 더 팔게 이러면서 원화를 약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옛날에 증권으로 풀려다가 파생 상품으로 풀려다가 그냥 전 세계 금융위기가 와갖고 여기에 대한 공포가 지금 계속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파이코인이에요. 이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의 부채 규모가 한 35조 달러, 가계부채가 한 18조 달러 이렇게 지금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가계부채야 뭐 개인 부채인데 전체 부채는 17조 달러 뭐 비슷해요. 17조 9천억 18조 달러 이게 미국의 가계부채가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하게 되려면 미국 사람들의 소득을 높여줘야 되잖아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 비트코인의 그 제너시스 코드 사토시 나카모토가 갖고 있는 제너시스 코드 그거 미국한테 넘겨라.
그 미국한테 넘기면 한 12조, 2, 3조 정도 되죠. 한 10조 달러 정도 되죠. 12조 정도 달러 되죠. 와, 그것만 있으면 미국은 뭐 미국 부채 3분의 1을 까겠네. 근데 그게 아니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을 사실 5년간, 6년간 만드는 게 파이코인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더리움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더리움은 그렇게 많이. 이건 파이코인이,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 넘어서 간다.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이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제 파이코인이 그 공간에 가는 건데 이런 거죠. 이게 세계에서 이제 그 달러를 보면 미국이 미국이 한 1조 달러 정도 지금 그 국가 재정 수지를 보면 그다음에 제일 그 1조 달러 이상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한국, 중국, 일본, 그다음에 독일 요런 나라들이 1조 달러 이상씩 갖고 있어요.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왜 미국에서 보면 얘네들이 왼수예요. 한국, 중국, 일본, 이게 독일. 왜 그러냐면 한국, 중국, 일본, 독일은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벌어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외평채를 발행을 해서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쓰든지 우리가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거 갖고 미국 채권을 사네? 미국 채권을 사버리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다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달러가 계속 강해져. 우리가 IMF로 하고 나서 원화가 약해지니까 수출을 막 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미국은 달러가 좀 약해져야 되는데 점점 강해지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얘네만 한국, 일본, 중국, 독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밑에 또 1조 달러, 아까 천만 달러에서 한 1조 달러 정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뭐 러시아니, 뭐 핀란드니, 스웨덴이니, 아일랜드니, 스페인이니, 뭐 덴마크니 유럽 나라들. 그다음에 태국도 그렇게 갖고 있네요. 이게 돈을 안 도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머지 나라들 뭐 호주니 이런 나라들도 또 호주니 인도니 브라질이니 아르헨티나니 캐나다니 멕시코니 뭐 이거 뭐 리비아 여기 터키 뭐 이런 사우디 이런 나라들 이게 야 니네가 수출해 갖고 니네한테 돈이 들어갔으면 니네가 좀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왜 다시 미국으로 보내 이러는 거거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을까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을까가 미국의 관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주요 외환 보유국 순위하게 되면 1위가 중국, 2위가 일본, 3위가 스위스, 4위가 인도, 5위가 러시아, 6위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한국이 9위고 10위가 멕시코. 그다음에 싱가포르,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미국. 이게 외환 보유 이게 197위까지 가는데 이게 한 15조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 이런 나라들이 돈을 벌어 갖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기네 나라 다시 미국 달러를 사게 되니까 미국 달러는 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이 원래 돈을 벌으면 이거를 자기네들 벌어 갖고 왔으면 달러를 팔고 자기네 나라 돈을 샀으면 자기네 나라 돈이 강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수출이 안 되잖아. 이런 지금 덫에 걸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그래갖고 예전에 이제 이 전 세계로 미국에서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의 기존의 금융기관이 이렇게 전 세계에 가긴 갔어요. 전 세계 가긴 갔어요. 가긴 갔는데 우리도 신용카드 만들기 힘들잖아요. 이제는 이게 이렇게 가긴 갔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산이 아닌 부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크레딧이잖아요. 크레딧 뭐 비자카드건 마스터카드건 무슨 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건 전부 그 사람의 신용 상태를 보고 돈을 쓰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후진국에게 신용 상태가 있어요? 신용 자료가 있어요? 호텔 같은 데서나 되는 거지. 지도에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일부 호텔에서나 이렇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미국 돈이 돌지를 않는다고요. 달러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비트코인 나왔을 때 블록체인으로 이게 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저기 피터 틸처럼 이게 정부 화폐가 아니라 민간 화폐로 바뀐다는 게 은행에서 갖고 있는 크레딧이 아닌 우리끼리의 트러스트에 의한 민간 화폐를 만들어서 쓰겠다. 이게 자산이잖아요. 이게 처음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돈 장사들이 붙어갖고 이게 널리 퍼지는 게 아니라 위로 솟아버렸지. 위로 솟아버렸어요. 이게 돈은 일종의 불과 같잖아요. 불은 옆으로 번질 때가 제일 무서워요. 위로 솟으면 냄비나 데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비트코인의 비극이죠. 옆으로 원래 사토시 나카모토는 옆으로 번지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위로 솟아버렸다고요. 근데 파이코인은 지금 어때요? 옆으로 번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선진국에서 뭐 이런 거는 그냥 만들어 올리는 거고, 진짜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옆으로 번지게 하는 거예요. 230개국. 불은 옆으로 번질 때 제일 그 효용 가치가 높다고요. 위로 솟으면 물 끓이는 데밖에 못 써요. 지금 이런 문제를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니콜라스 부부 뒤에 브레인 그룹들이 처음부터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래갖고 이 메인넷 뭐 좀 늦어지고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뭐 11월 달에 안 되면 12월 달 될 거고, 11월 달에 안 되면 12월 달에 안 되면 1월 달에 된 거고. 불은 옆으로 번질 때가 제일 무섭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가 제일 무섭고, 뽑히면 미천 다 드러나고. 이게 이더리움의 비극이에요. 지금 이 밴더 파이낸싱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는데, 이거를 넘버 2 화폐, 법정 화폐 달러와 같이 쓸 수 있는 화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파이코인이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이더리움 넘어간다 이거 복수 통화 시대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게 제가 2008년도 금융위기 나고 난 다음에, 그때 제가 삼성 PB연구소장 할 때인데, 그때 이제 봤던 그 영국 사람, 거기서 이게 답이 없었었거든요. 근데 그 답이 지금 파이코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1부터 n까지 갈 거라고요. 이더리움도 0부터 1 게임이 아니라 1부터 n까지, 1부터 무한대까지 가야 되는 게임인데, 그 역할이 안 되니까, 어줍지 않게 옆으로 번지지 못하고 위로 솟아버리니까 그렇게 효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게 1파이 30불 가고 1파이 뭐 지금 80불 가고, 그 제가 야 이거 얘네들 이거 처음에 어차피 3년 정도 봐서 3,000불 갈 거면 에이 그냥 초반에 그냥 1,000불까지 해서 싹쓸이 하려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상장 가격이 상장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내년에 뭐 저기 락업이 몇 개가 풀리건, 몇 개가 풀리건 그거 받아낼 정도 세력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장 후 1년 내 1,000불 간다고 지금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저는 뭐 예견하거나 예측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1파에 3,000불 그러는 거는 이제 암살이라는 영화에 저 전지현하고 어이 3,000불 이것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나서 그런 거고, 가격 예측이라는 거는, 그거는 가격 예측은 누가 얘기하면 그냥 들어만 주고 뭐 박수 칠 일도 없고 비판할 일도 없어요.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야. 가장 중요한 거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의 흐름, 추세. 0부터 1까지는 추세 필요 없어요. 근데 1부터 n은 추세가 필요해요. 판 읽기죠. 내가 그런데 재주가 없어갖고 정말 고생 많이 했죠. 어제는 울산에서 이제 두 분의 파이오니어님이 오셨어요. 울산에서 여기까지 오셨더라고요. 이거 지금 11월 30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어떤 담요, 뭐 바카스가 아니고 귤도 사오시고 뭐 담요도 사오셨어요.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기다리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놈의 영어 울렁증 때문에 혹시라도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했더니 남편분이 하라 그랬대요. 남편분도 하라고만 했지만 뭐 남편도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할매 두 분이 서울까지 오셨더라고요.
아유, 편해. 차라리 그렇게 그냥 가만히 가지고 계세요. 가만히 가지고 계세요. 제가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1파이 80불. 지금 그렇게 됐네요. IOU 가격 의미 없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하실 겁니다, 앞으로는. 근데 막 이렇게 아, 내 돈이지만 남의 돈 보듯이 하세요.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손 위에 올라와도 내 손 위에 올라와도 내 돈 안 되는 경우 많았잖아요. 아유, 젊은 애들이 뭐 한다 그래서 못 모르고 했는데 신통하네 이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파이코인을 넘말하듯이 그냥 이렇게 보세요. 그게 자기 재산 지키는 길이고 자기 재산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가르치려면 1년 이상 걸립니다. 시꺼먼 사람들은 다 시꺼먼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워낙에 밝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 안 되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